대구 경북 국립영화협회 청년 NGO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대구 시민센터에서 마을방송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활센터협회 대구 지부에서 소득법인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에서 대구 시민센터 공유대구에서 청년 NGO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대구 YMCA 사회교육국에서 사회체육교육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 시민센터 소속 대구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중앙사무국 의도실은퇴 청년 NGO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시민센터 공유대구에서 청년 NGO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진입니다. 공유대구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공간 외에도 공구, 장난감 등의 물건과 정보나 재능과 같은 공유 자원을 대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공유 활동과 육성과 공유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포럼, 아카데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유 주체들의 공유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대구시와 함께 공유 정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직원들과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사무국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친했었는데 대학을 진학하면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여서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될 수 있어서 반갑던 일이 있었습니다. 6월 둘째 주에 공유대구 팀 주관으로 클리닝 데이를 개최했었는데요. 클리닝 데이란 내게는 쓸모가 없지만 여전히 쓰임이 좋은 물건을 나누는 활동으로 각자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입지 않는 옷이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사연을 적고 진열해 두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물건도 있었지만 또 가져간 바로 다음 날에 사용하는 물건들도 있어서 후기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함께 공유해 줄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에 마음이 뿌듯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유자원 조사와 홍보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대구 플랫폼에는 공유자원 지도라고 해서 대구시의 공유자원을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자원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유자원 지도에 있는 공유자원의 정보를 업데이트 받기 위해서 각 기관에 업데이트 요청 설문을 보내기도 했고, 곧 전화를 통해 추가 정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6월 15일에 있었던 스마트 공유 공간 운영 주체 네트워크 모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공유 사업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고, 공유하는 사람들, 공유 활동가들의 홍보 영상과 12월까지 있어질 사업을 포함하여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팀장님께서 월마다 KBS 1라디오에서 공유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와 SNS에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공유대구에 약 3,000개의 공유 자원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민간단체까지 회의실과 강당, 공연장 등을 대관해서 회의와 강연, 소모임 등의 각종 모임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스마트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제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댄스 연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대역, 동천역, 대공원역 등의 댄스 공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제라고 해서 빈 시간대에 인근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공연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무대 장비 등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휠체어나 가정용 생활공구 등을 공유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것인데요. 대학 때도 기획하는 게 무척 어려워서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기획하는 일을 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과 매니저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막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이 업무 역량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 틈틈이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JLPT 같은 어학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 경험을 쌓고 싶기도 합니다.